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협력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에서 쓸 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찾아왔습니다. 울산이었습니다. 거제도였습니다. 그 조선소들이 서 있는 땅은 50년 전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50년이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50년 만에 미국이 손을 벌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울산 본사 해외 수출팀 사무실이었습니다. 30명쯤 되는 팀원들이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류 한 묶음을 들고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도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완성을 앞둔 배였습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사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배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부장 그리고 임원 2명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군성에서 접촉이 왔습니다. 함정 유지보수 분야에서 협력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미국 해군이요? 네. 왜 우리한테 옵니까? 그 사람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조선업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값싼 나라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유한 민간 조선소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군함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군함을 고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함정정비 협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5년이었습니다.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그 사람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배를 한국 조선소가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보던 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임원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 보안 규정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기술 공개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우리 핵심 기술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어느 수준은 막을지 협상 테이블에서 정하면 됩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협상해봐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크가 보였습니다. 완성을 앞둔 배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해보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던 자료였는데요. 예전엔 그냥 넘겼었지만 오늘은 달랐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보니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함정의 핵심 시스템까지 들어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막아야 하는지, 어디까지는 열어줘도 되는지, 그 경계선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에 도크 불빛이 보였습니다. 야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는 밤에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불빛을 보면서 노트를 계속 썼습니다.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했었으니까요. 결과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화상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 담당자 2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통역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화상이 연결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팅은 2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함정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미국 배가 한국 도크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듣다가 말했습니다. 기술 공개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 기술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기술 공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협력과 기술 보완은 별개입니다. 화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담당자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협상해 봅시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화상이 끊겼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화상 미팅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계속 범위를 넓히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협상이 진전이 없었습니다. 팀장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러다가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양보하면 나중에 더 크게 내줍니다. 팀장이 한동안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4달째가 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경계선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메일을 팀장에게 가져갔습니다. 팀장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네요. 그 사람은 팀장 앞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3페이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은 범위 조정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다음 화상 미팅이었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쪽 기술 인력이 한국 조선소에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미국 군 관계자가 조선소 내부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도크가 보였습니다.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리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문이 열릴지 아닐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왔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위에서 결정이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내용이 그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결과를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임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과 팀장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허용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더 강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허용 결정이 먼저 나온 것이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하는 겁니까?
임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곳과 볼 수 없는 곳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핵심 구역은 제외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서류를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미국 인력이 들어오는 날짜였습니다. 2달 뒤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2달은 짧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미국 측 일정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임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2달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준비 목록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구역별 출입 제한을 정비했습니다. 미국 인력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번 열어준 문은 닫기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었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미국 해군 기술 인력 4명이 울산에 왔습니다. 도크를 봤습니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미국 인력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방문이 끝났습니다. 미국 인력이 돌아갔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미국 측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방문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미국 측이 추가 요구를 해왔습니다. 방문 때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었는데요. 다시 읽었습니다. 맞게 읽은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이 추가로 요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미국 현지에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미 해군성 본부였습니다. 거기서 직접 계약 조건을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성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이서연 혼자였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두려워도 했습니다. 몰라도 찾았습니다. 막혀도 뚫었습니다. 이서연은 매일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워싱턴 가겠습니다. 팀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정 잡아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서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워싱턴 준비 사항. 첫 번째,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도크가 보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는 오늘 밤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6시였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크가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햇빛이 철판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서연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해외 수출팀 과장이었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자리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영어가 됐습니다. 협상이 됐습니다. 방산업체에 들어온 첫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방산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자보다 2배는 해야 합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2배가 아니라 3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해군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출장 준비에 3주가 걸렸습니다. 이서연은 그 3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성 관련 자료를 전부 뒤졌습니다. 미국 방산 계약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어디서 막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열어줄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을 머릿속에 완전히 새겼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 사항이 가득 적혀 있는 노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짐을 다 싸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울산 항구가 보이는 숙소였습니다.
멀리 도크가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배가 언젠가 미국 해군 앞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노트를 한 번 더 폈습니다.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덮었습니다. 다음 날 이서연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까지 14시간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노트를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지,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서연은 짐을 끌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서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였습니다. 내일 미팅 전에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비공식 자리가 더 위험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이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자리였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살쯤 된 남자였습니다. 웃으면서 악수를 건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서연도 웃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울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쯤부터 달라졌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리와 정비만이 아닙니다. 이서연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담당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파트너였습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였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의 협력 기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는데요. 이서연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내일 미팅의 목적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온 이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조건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기술 주권이었습니다. 핵심 설계 도면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협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인력의 출입 범위는 한국이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세 줄을 적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미팅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일지 모르는 조건이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약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이후로 계속 밀리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이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였습니다. 미 해군성 본부였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서연은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4시간 잤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미 해군성 본부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봤습니다. 어젯밤에 적어둔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미 해군성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이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길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녁을 함께한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법무팀으로 보이는 사람이 2이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장에 달린 군복을 입은 사람이 1명이었습니다.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서류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이 컸습니다. 한국 조선소 2곳이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기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5년 계약이었습니다. 연장 조항이 있었습니다. 잘 되면 10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 기술 감독관이 상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주였습니다.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부분에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주는 어렵습니다. 미국 측이 물었습니다. 왜요?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조선소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상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독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협력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협력과 상주는 다릅니다. 방문과 점검은 가능합니다. 사전 통보 후 방문하는 방식이면 됩니다. 하지만 상주는 안 됩니다. 제독이 이서연을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짧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미국 측이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서연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측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상주 대신 분기별 방문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사전 통보 30일을 조건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20일로 합시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25일입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났습니다. 3가지 조건이 전부 반영됐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조정됐었지만 핵심은 지켰습니다. 이서연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버텼었으니까요. 제독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좋은 협상가입니다. 이서연은 악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에 합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지켜낸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서가 합의 내용과 다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밤새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바뀐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붙였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애썼으니까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화상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측이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알았습니다. 이건 됩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협상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것. 이서연이 10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요구한 대로였습니다. 합의한 내용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메일을 팀장에게 가져갔습니다. 팀장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네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서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았었는데요. 한 줄 한 줄이 전부 협상이었습니다. 표현 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무팀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연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계약서를 봤습니다. 한 줄씩 읽었습니다. 애매한 표현은 전부 손을 댔습니다. 이서연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법무팀이 가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계약서가 최종본이 됐습니다. 이서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서명 날짜가 잡혔습니다. 울산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본사였습니다. 미국 해군 측 관계자가 직접 왔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크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든 배가 오늘 이 계약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도크가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배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장면을 한동안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혼자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제독과 악수를 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팀장 앞에서 처음 보고를 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서현이 그 회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떨렸습니다. 떨린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쥐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측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측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양측이 서명을 했습니다. 박수가 났습니다. 이서연은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눈이 촉촉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그냥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명식이 끝났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서연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워싱턴에서 잘 싸우셨습니다. 이서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싸운 게 아닙니다. 협상한 겁니다.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덕분입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칭찬이 어색했습니다.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배가 도크에 들어오는 날까지입니다.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팀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였는데요. 사무실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무실은 항상 시끄러웠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단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배가 도크에 들어오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목록이 길었습니다.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2페이지가 됐습니다. 이서연은 쓰다가 멈췄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자 인수인계였습니다. 팀원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다음 협상에서도 이서연 혼자 워싱턴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서연은 팀에서 가장 젊은 팀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입사 2년 차였습니다. 말이 없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랑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서연은 잠깐 웃었습니다. 이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동안 그 노트를 봤습니다. 처음 미국 해군성에서 접촉이 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 노트에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목록 맨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배 입항일, 아직 미정. 그 줄 옆에 괄호를 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반드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서연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문을 나왔습니다. 막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잠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울산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낯선 하늘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하늘이었습니다.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이서연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측 담당자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서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서연을 가장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이서연은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항구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이서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도크 불빛이 등 뒤에 있었습니다. 배는 오늘 밤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출근하자마자 뉴스를 봤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 기사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미국 군함 수리 계약 체결 논란. 이서연은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면서 읽었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함정을 수리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고
미국군 관계자가 국내 조선소에 출입하는 것이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었는데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술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서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링크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대응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팀장이 출근했습니다. 이서연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팀장이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임원에게 보고했습니다. 30분 뒤에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서연도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게 어제였는데 오늘 벌써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이 말했습니다. 해명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측에 설명하러 가야 합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협상은 제가 했습니다. 설명도 제가 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이서연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썼었는데요. 읽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쉬운 말로 쉬운 순서로 썼습니다. 이 계약이 왜 대한민국의 이득인지, 어떻게 기술을 지켰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기술 보안을 어떻게 지켰는지, 미국 측 출입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는지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밤 12시가 됐습니다. 이서연은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고쳤습니다. 세 번째 고쳤을 때쯤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 반발하기 어렵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서연은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이서연은 국회로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이 크고 복잡했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소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의원 1명이 물었습니다. 미국 인력이 조선소에 들어오는 게 안보 문제 아닙니까?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출입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핵심 구역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서연이 계약서 해당 조항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기면 계약 해지 조항이 발동됩니다. 의원이 그 조항을 읽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줘야 했습니다. 그게 협상이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미국 군함을 고쳐야 합니까?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선례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선업도 그랬었는데요.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이게 되면 다음에는 더 큰 계약이 옵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 서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지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이서연은 그것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이서연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국회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발을 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협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서연 씨,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팀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새로운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도로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이서연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었으니까요. 그래도 됐습니다. 막히면 뚫으면 됐습니다. 이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택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울산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팀장 앞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내부 반발이 계속되면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 차원의 공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계약이 아니라 정부가 보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산업부에 가져가겠습니다. 사흘 안에. 팀장이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서연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쉬겠습니다. 팀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다음이 있을 겁니다. 이서연도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서연은 노트를 폈습니다. 3페이지였습니다. 정부 대응 자료. 사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에 도크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이었지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서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1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딱딱했었는데요. 자료를 읽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서연이 설명을 마치자 담당 과장이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국 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업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연락을 받고 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팀장이 연락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네요.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됐네요.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부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문이 올라오자마자 이서연은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이서연이 산업부에 가져갔던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서연이 쓴 말들이 정부 발표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발표문을 인쇄해서 노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국조선소의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은 대한민국 방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 국회 측 반발이 조용해졌습니다. 뉴스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됐다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이서연은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도크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도록 모든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팀원을 한 명 붙여서 실무를 가르쳤습니다. 입사 2년차 팀원이었는데요. 말이 없고 꼼꼼해서 이서연이 점 찍어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팀원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왔습니다. 이서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골랐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서연이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노트에 적어뒀던 그 날짜였습니다. 첫 번째 미국 해군 함정 입항일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날 아침 일찍 조선소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창가에 서서 도크를 봤습니다. 도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거기 서서 기다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긴장되어야 했는데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것을 다 했었으니까요. 이제 결과를 보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 조선소에 왔을 때 아래 도크를 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국이 만드는 배였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배는 미국 해군의 배였습니다. 그 배를 우리가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됐습니다. 도크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이서연은 창가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손이 창틀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제독 앞에 앉았을 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도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체에 미국 해군 마크가 보였습니다. 이서연은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배가 도크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정비팀 직원들이 내려갔습니다. 미국 해군 연락관이 내렸습니다. 악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이서연은 창밖에서 봤습니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에서 봤습니다. 내려가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어야 했었지만 이서연은 그냥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만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옆에 팀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팀장이 그 장면을 같이 보면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삼겹살이었습니다. 맥주가 나왔습니다.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이서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억지로 웃는 날이 더 많았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웃어도 됐습니다. 팀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임이 이서연에게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때문입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팀 전체가 한 겁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었으니까요. 팀장이 믿어줬고 팀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선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처음 미국 해군 접촉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이서연 씨니까 됐습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집으로 갔습니다. 이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가장 늦게 왔고 가장 늦게 갔습니다. 그게 이서연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미국배 입항일. 아직 미정. 반드시. 그렇게 적어뒀던 그 줄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아직 미정 3글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됐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크가 보였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정비팀이 밤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해군 함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멈췄습니다. 항구 방파제 근처였습니다. 멀리 도크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서연은 그 장면을 오래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이 바람과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처음 울산에 왔을 때는 낯설었었지만 지금은 이게 자기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자기 일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집 방향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충분히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서연은 속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례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늘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없으면 만들고 막히면 뚫고 어려우면 더 준비했습니다. 이서연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 도크에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밤새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던 나라가 미국 해군 함정을 고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동안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을 만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서연처럼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